네, 기빈 여러분, 컨퍼런스 주최 당국 여러분, 연사님들, 존경하는 동료 및 친구 여러분, 코로나19로 악화된 힘겨운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회의를 개최해 주시는 제15차 세계해양포럼 2021 주최 측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해양산업협회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에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축의 전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제로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는 변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훼손된 해양 환경과 해양 개발에 대한 의제는 우리가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하는 주제임에 분명합니다. 바다는 큰 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 분야가 맞닥뜨린 어려움과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큰 변화 혼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과 양식업에 대해 그리고 수산 양식업의 4.0 혁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은 1989년에 설립된 지역 경제 포럼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증가하는 상호 의존성을 잘 보여줍니다. 에이펙의 21개 회원국은 균형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고 안전한 성장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더 큰 번영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2050년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사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이펙에서는 이 식량 안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품 공급망상에 어떤 갭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가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역화와 도시의 식품 재배, 수확, 가공, 장기 저장 개발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변곡점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현재 식량 안보 문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아이펙 경제가 2050년에 약 96억 명에 도달하게 될 세계 인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생산 속도를 기준으로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계가 지금 같은 속도로 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2048년에는 어족 자원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WWF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중고의 상황인 거죠. 에이펙 경제는 전 세계 양식업 생산량의 80%, 전 세계의 어획량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시급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현재와 미래의 식량 부족의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배경 정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지 거시적인 이해를 한번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량 생산 그리고 소비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세계 경제가 되겠습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급 부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 식품의 약 3분의 1, 그러니까 1년에 13억 톤이 비용으로 추산을 하면 1조 달러가 되겠는데요. 운송상의 문제나 수학 절차 문제 때문에 부패되거나 제대로 소비가 되지 못하고 허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손실분은 전체의 50%에 달합니다. 세계 식량 생산은 물과 자연, 육지, 강, 호수, 수, 광물, 식물, 동물 이런 자연과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연 자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세계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일궜다고는 했으나 그로 인해서 환경이 악화되고 이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우리 미래의 발전과 생존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2017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에이펙 식량안보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발췌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의 관리와 담수와 토지 이용, 그리고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는 정책과 기술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또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모든 기술을 활용하고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담보하며, 또 오늘의 포럼 주제에 비추어 해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제 성장과 환경 악화를 분리하면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이 지구에 얼마나 끔찍한 환경 파괴를 초래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만년설이 급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분리되고 있고, 이 때문에 북극의 툰드라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는 결국 온도를 높이고, 이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지구 온난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바다가 대기 중 온실가스에 의해 갇힌 열의 대부분을 흡수해 왔고, 그 때문에 바다가 더 따뜻해졌다는 것, 바다의 수온이 더 올라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후 시스템에서 상승한 온도의 약 93%가 바다로 흘러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다는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약 40% 빠른 속도로 그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기상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담은 이 차트를 보시면 일부 해안 지역의 많은 물고기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 심해로, 그리고 극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한림원에서 발표한 별도 연구에 따르면 바다 동물의 총 질량이 해양 온도가 1.8도 화씨 1.8도 상승할 때마다 5%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아시아의 참치 업 캠페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랑 어획량이 90%나 급감했습니다. 어장에 참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치가 더 심해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어구로는 포획이 어려워진 겁니다.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였습니다. 실제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깨닫고 시정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해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해양기상청이 예측한 해양 수온 예측표에 따르면 바닷물이 조만간 차가워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자각하면서 어떻게 경제 성장과 환경 훼손, 환경 악화를 분리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근본적인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의 출현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인구는 지구에 무한한 요구를 하지만 지구의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자연을 밀어붙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업과 농업 생산 방식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수산 양식업의 생산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술을 사용하고 더 적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순환 경제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이제 제 기조연설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한 수산 양식 4.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수산 양식업 4.0이라는 이 새로운 시대에 로봇이 향후 5년 동안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수산 양식업 근로자들이 지금과 같은 업무를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일자리를 놓고 기계와 경쟁하게 될 것이고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신과 기술 사용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더 작은 자원을 투입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산업 4.0에서는
크게 4가지 영역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사용, 정밀 수산업, 사물 인터넷, 그리고 지속가능한 신기술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신기술은 산업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빅데이터는 어뢰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관련된 패턴과 여러 가지 추이,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산적으로 분석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앞서서 어류들이 북극 쪽으로 더 깊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소규모로 수산 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전체 공급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수산 양식업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하고 가격과 시간대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사실 중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연구기관 같은 데 따르면 오늘날의 모바일 기기 대수가 인간보다 4배 많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방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업계의 표준이 되면서 상당한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와 종사자들이 이제는 운영 방식을 바꾸고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식업에서 기회 파악을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트렌드 분석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이런 정보를 잘 알면 저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예측 가능한 어업의 모범 사례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모바일 기기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산업이 이제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업은 대규모 남획으로 바다의 생태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효율적인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생태계의 성숙도를 낮추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어업에서 고부가 가치의 포식자들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게 되면서 생태계 전반에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심해 바이오매스와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초나 조류나 산호초, 저속 군집, 어종들, 그리고 해저 지형, 서식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교란되면서 결국 모든 서식지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종은 온도 내성이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온도에 견뎌낼 수 있는 온도의 폭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진화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온도를 더 폭을 넓게 해서 견디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포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온도가 어류에 딱 맞으면 안전한 에너지가 이 어류를 통해서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물이 너무 따뜻해지게 되면서 이 어종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포식자를 피하고 음식을 찾는데 에너지를 전환하고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더 시원한 물, 더 깊은 물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물고기는 선호하는 온도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극적으로 이동하거나 물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일부 종의 경우는 온난화가 실제로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온도의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부분 온도상으로 해양 내에서 온동 범위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획의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스템이 바다의 온난화 결과로 물고기 서식지가 변함에 따라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네. 감시 기술이라고도 사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식량의 손실 그리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따라서 수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속 가능한 수산 양식업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지속 가능한 수산 공급 방식을 통해서 제품을 소싱하고 있습니까? 공급망에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까? 생산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급과 가치 사슬에서 추가적인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수산 양식업 4.0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라는 대원칙 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곳에서 많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수산 경제의 상당부를 차지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면서 수산 양식업과 청정 에너지 사용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ESG 투자가 급증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ESG 책임 투자가 향후 5년 동안 50%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투자하고 좋은 전략 적용하고 적기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실 겁니다. 또한 투자의 새로운 물결에 여러분도 올라타고 싶으실 겁니다.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업의 방법론과 선택적인 영향, 탄소 중립적인 관행과 불법 포유류 보호, 친환경 수산물, 교육,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같은 윤리적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ESG가 환경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3자 팀 구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과 양식업 그리고 공공부문이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바로 바다를 다시 채워나가자는 바다의 물고기를 다시 더 늘려보자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제안을 비난하시기 전에 그리고 일축하시기 전에 제 말씀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를 다시 늘려보자, 바다로 다시 치어들을 돌려보내자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하고 노력을 시작했다가 고전하다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이제는 달성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수산업, 양식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업에서는 사실 기존 자원, 그러니까 기존 어종을 치어로 형성해야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양식업으로 투자를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식업에서는 이 치어를 통해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상업적으로도 유효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 부문에서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치어를 내보내고 나서 치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장에 휴지기를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세금 이니셔티브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면서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지원도 시작이 돼야 되겠죠. 수산 수입 할당량이 수입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어선이 456만 척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중에서 50%만 조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한 달에 10만 종의 고유종 치어 생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12개월 안에 치어의 50% 정도만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면 2조 7천억 마리의 치어를 바다에 돌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00g의 물고기에 대해서 연간 치어 개체수로 1조 3,700억 마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세계 물고기 수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바다에 있는 개체수랑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치어를 방류를 해서 이 치어가 자라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꿈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다가 이런 가정은 아주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다시 한번 물고기를 돌려보낼 수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식기술 발전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눈부시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농어 양식 그룹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약 10% 생존율을 가지고 한 45일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어떤 물 처리라든지 이런 과정에 쭉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존율이 41%에서 31%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용 자체가 50% 이상 감소를 했다는 거죠. 치어 방류가 과거처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 유전학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폐쇄 직전을 찍은 것인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새우인데요. 약 30g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전 과학의 발달로 90일 이상 소요되던 것 전에는 9개월 정도 지나야 이 정도 크기가 됐는데 이제는 90일 만에 이 크기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을 다시 이런 물고기들로 채우는 기술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류 사료 발전 역시도 양식 농가에서 성장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토지 기반 스마트 양식 시스템 역시도 육상 스마트 양식 시스템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양식장 형태로 많은 산업의 발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양식과 비교를 해보면 공간은 적게 사용하고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34,000kg의 어류를 연간 평균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양식장에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으면 연간 생산량이 이 기존의 생산량에 대비해서 58%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죄송합니다. 58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서 전에 1kg의 물고기 생산하는데 25에서 30kW를 사용했으면 이제는 이 기술을 통해서 1.5kW만 사용하고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고 기후도 스마트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1년 360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영상 보시면서 스마트 양식장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0.2헥타르밖에 차지 않는 땅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34만 킬로그램의 40만 킬로그램의 엄청난 물고기를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1헥타르 공간에서 현재 양식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3만 4천 킬로그램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이 양식장이 1인 운영 체제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산 양식업 4.0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산 양식업이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분명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튼튼한 은행 계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자를 가지고 생활하고 싶지 원금을 허물고 싶지 않으시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듣게 된 얘기인데요. 높은 장기 수익률 이자를 발생하려면 은행 계좌의 원금을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 변화, 환경 악화는 인플레이션 같습니다. 여러분 이자와 원금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정말 맞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가 이자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글로벌 수산은행이라는 계좌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후 1, 2년 동안은 그동안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근절 전에 우리가 먼저 장기 전투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수산업에서는 지금 바로 전투를 시작해야 됩니다. 수산업과 민간 부분이 협력해서 바다와 물고기를 계속해서 보호해 나가면서 천연자원을 대관하고 복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산 양식업 그리고 공공부문 간의 팀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 세대를 위한 장기 보험의 역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